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 듣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 혁신 전남화순 농주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미래 직업 탐색기라고 하는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미래 직업 세계가 변화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의 진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과제로 내드렸고요. 그 여러분들이 내준 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준 과제가 목적과 이념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직업 세계 변화에 따른 나의 진로를 탐색해 볼까? 즉, 나의 진로를 어떻게 탐색해서 미래 직업 세계 변화에 적합하게 하느냐?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에 맞춰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직업 세계 변화에 따른 직업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 수집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직업 세계 변화가 나의 진로에 어떠한 변화, 영향을 미쳤고, 그렇다고 내가 그 변화에 따라서 놓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 그곳에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학습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학습 동기를 보다 높이고자 관련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일자리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미래 직업 전문가 학자분들이 나오셔서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유망하게 될 인기 직업군들 제시를 해드리고 현재 위협받고 있는 직업군들 어쩌면 이미 소멸해 버린지도 모르는 직업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비교론적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과학을 학습해 보면 알게 되겠지만 비교론적 분석은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만을 장점을 흡수하는 그런 학습 분석 방법인데요. 올라가 있는 일자리에 관한 변화, 미래 직업에 따른 변화에 대한 대응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에 맞춰서 적응하고 대응하고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작권법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에 대한 주소에 혹은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마저 오늘 수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관련 영상을 조금 시청하면서 다소 충격적이진 않으셨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또 일종의 약간 빅뱅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유는 지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직업은 굉장히 인기 직업이다 라고 했던 직업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소멸될 위기에 있고요. 반대로 현재는 별로 가치가 높지 않으나 미래 사회에는 보다 가치 있는 직업군이 될 수 있는 현재와 미래가 명확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선생님에게 왔었던 가장 큰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현재 인기 있는 직업을 고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잠정적 추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에 적합해서 현재 인기 있는 직업을 고르게 된다면 미래 사회가 도래했을 때 그 가치가 소멸되게 된다면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또 진지하게 이 진직한 정선호구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미래 사회를 보다 더 잘 준비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직한 정선호구가 추천해주는 미래 직업 전망. 첫 번째, 첨단 과학 산업 분야입니다. 디지털 환경이 이미 도래했죠. 모든 것은 유비코토스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기자재를 통해서 이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디지털 환경은 모두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데이터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요.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이고 위치 정보, SNS 등을 통해서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 예측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추측, 예견 가능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르는 용어를 빅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산업이 발전되게 될 건데 이런 빅데이터 기반 산업을 첨단 과학 산업 분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에 관련된 직업군으로는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AI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AI 전문가 혹은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빅데이터의 분석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배웠었죠.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의 전문가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전문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경제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를 발전하게 하고 어떤 기업이나 혹은 가정이나 더불어 정부까지 발전하게 하는데, 이젠 더 이상 단순히 자유주의 경쟁 가지고는 발전할 수가 없대요.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자본주의는 가장 실패한 정치 이념이다.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는 인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빈부격차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또 그 전 시간에 배웠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잘나서는 이 사회가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체제, 이걸 공유 경제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공유 경제 컨설턴트. 그리고 이제 로봇이 앞으로 많은 것을 대체해 줄 건데, 이 로봇은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 그렇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봇에 AI를 투여하기 위해서 로봇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로봇 윤리학자. 의류가 더 이상 기성품으로 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게 데이터베이스화돼서 나온다고 하네요. 스마트 의류 개발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쭉 제시가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 간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모두에게 맞춰서 하나의 개인용 어떤 물품 혹은 개인용 사무품처럼 각자에게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들이죠.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봤던 것 중에 놀랐던 게, 스마트 도로 설계자라고 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로를 여러 개로 다차원화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 뭐 화폐, 돈이겠죠. 돈에 따라서 본인이 시간적으로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서 차종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보단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는 무료 도로, 우리 같은 일반화 도로를 통해서,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나와 있어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겠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의 스마트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알아서 오토파일럿이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용어를 들었었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기계가 가장 빠른 길을 선정하고 자동 주행 장치를 통해서 도착하게 되는, 차에서 운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노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안에 이동 시간이 휴게 시간이 되는 그런 스마트 도로 설계자도 굉장히 인기 직업군으로 각광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처음에 추천하면서 이야기해 드린 바와 같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빅데이터 분석에 능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분야는 사회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관한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보면 사회 안전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사회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인간의 개인에게 부여된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의 존립 혹은 대한민국의 구성 목적이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인데, 그러한 기본권까지도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이 세 가지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전도유망한 직업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요. 사회가 발전하면서부터 자본주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이 점차 빈부격차가 커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죠. 즉, 타인을 보면서 나의 처지와 위치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또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본인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요, 이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본, 기초를 잡는 사회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분야의 직업군이 발전된다고 하고요. 근데 이러한 기준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교집합의 값을 기본으로 잡고 움직인다고 해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직업군으로는 이렇게 제시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이 관련된 직업군을 보다가 메이커스 랩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메이커스 랩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코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모든 컴퓨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령어 혹은 지시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것도 코디네이터가 생긴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그냥 투입 혹은 산출의 형태로서 워드를 쳤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관련된 것들도 보다 적합하게 용어를 결정하는 그런 직업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 전문가의 지위를 갖고 있는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 상담사. 이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 선생님 하기 전에 잠깐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런 관련된 사건이나 혹은 어떤 민원 사례가 상당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또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경우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에 대응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회사, 그곳에 부속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경험을 반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트 같은 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보다 좀 쉽게 대응하고 함부로 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그분 또한 누구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형이고 누군가의 누나고요. 누구의 아버지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어디 가게를 가거나 혹은 어디에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존대를 해야 되고 공경을 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또한 그렇죠.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영화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관한 되게 슬픔이 서려 있는 영화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정치와 법이라는 교과를 고르게 된다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멀티미디어 학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 직업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된 직업군들 한번 또 추천하고 갑니다. 세 번째 추천드리는 분야는 4차 산업 분야입니다. 4차 산업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말해요. 근데 이 집약적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이런 행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분석하고요. 그에 맞는 의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에 관련된 직업군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사한 직업군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 답은 뭐예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앞에서 선생님이 세 번째 추천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 추천, 두 번째 추천, 그리고 세 번째 추천도 마찬가지로 모든 추천의 기반은 빅데이터입니다. 해서 봤던 세 가지 분야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분야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인기가 있을,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을 10대 미래 유망 기술 직업군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관련된 10대 미래 유망 기술 직업군도요. 결국 기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직업군이고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에 관련된 모든 집합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미래 사회에 가장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직업군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과감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 10개의 직업군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직업군들입니다. 자, 봐 보시면서요. 어떤 여러분들이 직업군을 결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진로와 연계를 시킬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해요. 물론 현재 지금 인기 있는 뭐 법조계 혹은 의료계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아직
발전되지 않았거나 혹은 아직 인기가 없거나 혹은 아직 수요가 없음에도 미래 사회에는 굉장히 큰 수요를 통해서 충분히 가치가 높아질 그런 직업군을 제시해 드린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내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혹은 과거처럼 단순히 현재 인기 있는 직업에 국한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미래 사회에 가장 가치가 있고 수요가 많을 직업군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로에게 적합하게 하는 과정, 진로 탐색 과정이 필요하겠죠. 교과서에서는요, 그 관련된 서적을 읽고 희망 직업과 관련된 회사나 기관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직업 박람회를 방문하거나 관련된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혹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그런 직업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직업군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선호구가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인기 혹은 나의 진로와 적합한 직업을 선정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직업에 되기 위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 학과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그 학과 홈페이지 배너 중에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혹은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눌러보시다 보면 무엇을 배웁니다 라고 하는 게 올라와 있어요. 그 올라와 있는 내용, 과목 중에서 현재 내가 고등학생으로서 가장 연계된 각 교과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 적합한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각 대학별로, 각 학과별로 원하는 교과가 다르고요. 그래서 단순히 학교에서 제시해주는 교과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의 진로 전문성이라고 하죠. 특화된 혹은 보다 집중된 진로 교육이 어렵습니다. 학교 교육과정만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직접 탐색을 통해서 어떤 교과가 내게 필요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더 배워야 될 교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능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2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탐구교과와 교양교과를 전부 선택하게 돼 있고요. 3학년이 되면 체육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교과까지도 전부 직접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요, 친구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요. 친구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친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직업을 고른다고 해서 인기 있는 과목을 고른다고 해서 그렇죠. 내가 그 과목의 그 인기가 그 직업의 인기가 내가 좋아하는 인기가 되는지는 별건의 문제고요. 결국은 나의 가장 적합한 교과가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찾고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학 입시에서는 자기 주도적 전공 적합성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내 전공과 얼마나 적합했는지를 내가 직접 분석, 탐색, 그리고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수시에 지원하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자, 직업 세계 변화에 따른 진로 탐색의 원론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커리어넷에 들어가셔서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진로 심리 검사도 가능하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검색을 하다 보면 직업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커리어넷에서는요. 그래서 이 직업사전을 통해서 아하 이런 직업군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을 배우고 이런 것을 앞으로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정보 검색의 기능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워크넷도 있는데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직업 심리 검사나 학과 정보, 일자리 등의 정보를 통해서 아하 이런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직업군은 이 정도의 수요를 갖게 되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도 있는데요. 직업 및 취업 정보,
자격, 임금, 향후전망, 그 다음에 고용 안정 정책 지원 등 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경우는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돼야 되고 내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직업군이 얼마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원론적인 방법만 가지고는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정선호가 제시하는 보다 현실적인 여러분들 진로 탐색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내가 직업을 선정을 하고요. 그 직업에 적합한 학과, 대학의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교육과정을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그 교육과정과 연계된 과목이 무엇이 있는지 고등학교 교과목을 확인하시고 네 번째, 수요조사 때 반드시 그 교과를 학습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교과를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과가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혹은 수요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교과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수강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찾아보는 거. 이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진로를 위해서 탐색하는 현실적인 방법인 겁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는 우리 능고 같은 경우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발맞춰서 나가는 게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인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 보다 더 명확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요. 또 다양한 창치 활동을 하면 내가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혹은 준비한 과정들이 학생부에 기록이 돼서 보다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과정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떤 지속적, 주기적으로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그렇죠. 대학에서는 최고의 학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능구에서 진로와 직업을 학습하는 학생으로선 나의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제 1순위인 거예요.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과제를 제출하는데 정말 성의 없게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빈칸으로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진로가 그만큼 비게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아직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겠죠. 왜요?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른 진로 탐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명심하세요. 반드시 이 과정을 준비해야 보다 멀리,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말로만 이야기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보다 명확하게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정선호구 이 학생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정선호구가 현재 능고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럼 무엇을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영상 편집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혹은 영상 제작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진로를 탐색해 볼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선생님은 영상 편집에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학교 그리고 가장 전도 유망한 학교의 학과를 검색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뭘 찾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교육과정 혹은 교과과정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캡처한 사진을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하나씩 선생님이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식이라고 써있는 사이트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홈페이지 중에서도 당연히 내가 중요한 부분은 학교 소개, 우리 학교, 이 학교가 예술종합학교 어떤 학교다라는 건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 교육과정은 대학 생활입니다. 대학 생활을 클릭했어요. 클릭하니까 이렇게 학사 정보가 쭉 뜨고요. 일정, 성적, 학적 밑에 보니까 교과 과정이 있네요. 그래서 교과 과정 누른 겁니다. 그러면 교과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교과목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 가지고요. 거기를 쭉 그 배너를 내려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학과별로 교육 과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뭘 하고 싶다고요? 세 번째에 있는 영상원 교육 과정을 보고 싶어요. 왜? 영상 전문가가 되고 싶으니까.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영상원 교과 과정이 나와요.
선생님은 예술 관련된 것들에 대한 영상을 찍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진로와 직업도 결국은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목 일람표가 쭉 뜨더라고요. 과목들이 뭐뭐가 있고 이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쭉 확인해 봤어요. 확인하다 보니까요. 영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국제 공동 제작하는 어떤 워크숍도 배우는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인접한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도 배우네요. 그러면 내가 이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탐색하기 위해서는 인접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쭉 내려보다 보니까 참여 관찰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인터뷰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문화 연구 세미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참여 관찰 방법론? 문화 연구 세미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배우는 건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합한 고등학교 교육 교과목을 결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자세히 내려보시면요. 밑에 다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 밑으로 내려 38페이지까지 내려보니까요. 참여 관찰 방법론이라고 하는 교과목의 설명이 있어요. 본 과목은 영상 제작을 포함한 사회문화 탐구 나와 있네요. 무슨 교과를 배워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회문화라고 하는 교과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문화 내용 중에 참여 관찰 현지 조사라고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교과목을 학습하는데 보다 최적화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찾아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참여 관찰 방법론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이 과목을 배우는데 이 교과가 무엇을 배워? 교과목의 소개까지 다 확인해서 이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읽다 보면요. 자세히 나와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지. 더 모르겠으면요. 단순하게 네이버 검색에서 검색만 해도 어떤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전부 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이런 검색 기술, 검색 지식이 보다 뛰어난 친구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기초교과라고 하죠. 국어, 영어, 한국사나 철학 교과들.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사회문화나 정치화법. 왜 정치화법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뭐 관련된 문제나 혹은 갈등이나 대립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 교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추천해봤어요. 물론 선생님 교과에서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나의 진로와 가장 밀접한 선택 교과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곧 이제 2학년 무엇을 할 건지 탐구교과 선택과 교양교과를 선택을 할 건데 단순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교과 선택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교육과정은 변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선택 과목 수요 조사를 할 때 또 한 번 안내가 되겠습니다만은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특히 진로 선택은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취했는지만 나옵니다. 특히 3학년 돼서 고르게 되는 이 진로 선택 교과들은 거의 다 성적이 이제 산출되지 않을 건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성취한 내용만 성취가 산출이 될 건데 성적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대학에 수시를 지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뭐 선배들은 여러분들 위에 형들은 1점 몇 등급 뭐 2점 몇 등급이 돼야 대학을 가는데 이제 여러분 때는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의 적합한 진로와 과목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적합하게 이 수순을 밟아왔는지 과정을 보는 과정 중심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의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의 이 수업을 잊지 마시고요. 꼭 관련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교육 과정을 확인하시고 어떤 교과를 배워야 될지 한번 선택해 보는 거, 연습해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이거 오늘 합니다. 물론 기초교과 중요하죠. 정치화법 교과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늦게 했다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하루 투자해서 준비를 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으로서 굉장히 큰 목적과 이념, 방향이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이 종손후의 진로 탐색처럼 여러분도 꼭 직접 찾아보고 기록해 두고 그래서 선택 과목을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 스스로 학습은요. 선택 과목 수요조사 연습으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과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학과 교육과정 혹은 교과과정을 확인해서 고교, 연계 교과가 무엇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활동이 있거나 서적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떤 교과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고등학교 교과목이요. 그래야 연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확인하는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숙제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과제를 완료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나의 진로를 탐색해보고 보다 남들보다 멀리 가고 보다 남들보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과제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와 직업 교과 제1차 시였고요. 여기는요. 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듣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혁신 전남하순 둥주고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정선호고였고요. TV에도 나왔었네요. KBC입니다. 감사합니다.